82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내 삶을 지키는 바운더리. 저자, 수시아누이. 출판일, 2024년 3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책 소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인간관계도 정리된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인생의 걸음에 뭔가 턱하고 걸릴 때,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를 고민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를 좇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인생을 한껏 즐기며 사는 것이 나을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면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곧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내 삶을 지키는 바운더리는 타인이 규정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저자 소개. 저자, 수시아누이.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인생은 관계가 만들어 나간다.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독단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초조와 고통 그리고 낙담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들은 인생이란 여정에서 맞이하는 시련이기도 하다. 당신의 앞길을 막아서며 일순간 당신을 혼란에 빠뜨려 어떻게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온갖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생이별과 사별 외에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떠나가는 일도, 당신과 협력을 약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소식 없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 밖에 일찍이 당신에게 사랑과 이상 그리고 희망에 대한 굳은 믿음을 주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기력이 빠져버린 자신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실패감과 적막함 그리고 피로감과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이윽고 삶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은 이러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세상이 문제인 거야? 이 세상이 잘못된 거라면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논쟁이나 불만 따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 다들 그냥 사는 거 아니겠어?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좋잖아. 별 문제도 아닌데? 마치 당신이 융통성이나 배려심이 없다는 투로 쏘아댑니다. 당신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아직도 황당무계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병들어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행복과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요. 이 세상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잘 대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찾아보려 할수록 딱 들어맞는 규칙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불만을 없애고 싶어 할수록 상대의 불만은 더욱 커집니다. 매일 저녁 침대에 누우면 석쇠 위에 놓인 옥수수라도 된 것처럼 뒤척이며 초조함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어제를 생각하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 통제 불가능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정진해야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할 것 같은 기분에 속으로는 이번 생에 뭘 이뤄야 하는 건가 하며 불안해합니다. 또한 원치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기쁨을 누릴지라도 그 순간은 너무나도 짧아서 찰나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소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월을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구속과 억압을 받기도 하며 생존에 등 떠밀려 무언가를 억지로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직면하거나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심리적 경계선이 나를 지켜준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소모와 피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어야 할까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 나가려고 노력할 때도 내가 가장 뒤처지면 어쩌나?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제도와 생존을 위해 순응하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독에 갇히게 됩니다. 각종 불필요한 두려움은 우리의 심신과 영혼을 애워싸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불안장애, 강박증, 우울증, 암, 자율신경부조증, 심혈관 질병, 면역체계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 신진대사 불균형 등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바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생활 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당함과 불공평을 속으로 삼키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더 고된 일들까지도 견뎌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강력한 내면의 힘을 길러서 스스로 당연히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나 자신을 아껴야 해.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책임지는 일이야와 같은 말을 자주 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자신에 대한 인정과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계와 심리적 경계선을 세워야 비로소 자신을 소중히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고되고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타인과 나 사이의 관계의 경계선과 심리적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그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상황들을 장기간 관찰하고 탐구한 후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인간관계의 경계선이라는 말에서 사용되는 경계선의 뜻은 일종의 범위이자 거리입니다. 두 명 또는 다수의 인원 사이에 필요한 개인 공간과 관계적 거리를 뜻하며 이는 관계의 멀고 가까움, 친밀함과 소원함 그리고 개인의 상태의 근거에 조정되는 것이므로 탄성과 신축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 혹은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말에서 사용되는 경계선 바운더리은 개인의 내재적 공간으로 자주권과 독립권을 유지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어선이자 마지노선입니다. 내재적 공간에서는 타인의 개입과 간섭이 금지되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계선 혹은 심리적 경계선은 개인의 감정과 기분, 관점과 사고, 행동과 선택을 보장해 주어 자신이 충분히 자각하고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관계와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의 경계선은 서로 원하는 것을 이해해주는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등한 관계 속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독립적인 개체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도 안 되며 내가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하며 강제로 통제하거나 조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심리적 경계선을 세우고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과 나의 관계에서 각자의 책임을 구별할 수 있고 과도하게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 과제를 회피할 것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지거나 완전한 자아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것,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져보세요. 우리의 경계선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계선이 침범당하고 파괴되는 상황과 더 나아가 타인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는 관계의 함정을 알아봅니다. 그 후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보고 마지막으로 견고한 경계선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내면의 질서와 안정적인 주체감을 찾고 당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매 순간을 무탈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복잡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마음속에 뚜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찍 학습할수록 좋습니다. 책임감이 지나친 자기희생형?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신과 무관한 일에 관여하며 불필요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다. 당신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타인의 감정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혹은 다른 감정이든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말은 사적이든 악담이든 그의 언어 습관과 행실, 인격을 드러낼 뿐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인생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셋 혹은 그 이상이든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시선과 시야가 올곧은지 비뚤어져 있는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빛인지 어둠인지도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인지 방관적인지 또는 적극적인지 비관적인지도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타인의 일에는 책임지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근원이다. 이것이 타인과 나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고 서로 그 경계선을 침범하고 통제하게 되는 시발점이다. 그러나 책임감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데 책임을 다해야지 타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들의 문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성인으로서 내면과 능력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고 직무를 개발하며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도맡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책임지거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행위는 사실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서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정답과 정의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며 자신의 관점과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답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견디지 못한다. 그것이 고통이든 분노이든 실망이든 좌절이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직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통제함으로써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통제하고 잘못된 일을 제재하며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외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자신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자신이 상대방을 바로잡거나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이 심각해지거나 어긋나 버릴 것이라고 억측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과대 해석과 객관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망상은 세상에는 유일한 기준과 유일한 정답만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모두 해결해야 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기인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망치라도 된 듯 타인을 튀어나온 못으로 여기고 망치로 때려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른다. 지나친 책임감은 침범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색안경을 끼면 당신이 보는 세계는 모두 그 안경색으로 비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 내재된 관점과 시각이 바로 우리의 색안경이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에게 내재된 관점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다. 타인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세상에 오직 자신만이 정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늘 타인이 잘못을 저지르는 엉망진창인 상황으로 비친다. 따라서 자신이 감독하거나 바로잡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고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온갖 문제가 넘쳐나리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부류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망치에 대입하여 매일매일 타인에게 나를 세우며 모든 것을 고치고 바로잡으려 든다. 또한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강하다.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거나 그들의 상황이나 자초지종을 들으려 하지 않고 눈에 거슬린다든지 성에 안 차면 서슴없이 지적과 비평을 늘어놓거나 부정하려 든다. 심한 경우 타인의 인생을 자신의 기준대로 재단하여 끊임없이 평가한다. 이렇듯 세상만사를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지며 본인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완벽주의 콤플렉스이다. 자신의 완전 무결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태도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려는 성향이다.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과업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는 것은 얼핏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꿰맞추려는 욕심일 뿐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올바르고 성결하며 고상하고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렇게 되어야 세상의 무질서와 불완전함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도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일종의 편집증이다. 이 세계가 실제로 어떠한 모습이든 당신이 머릿속에서 그려낸 모습과 같아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자신이 우월한 엘리트라고 믿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설계나 관점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태도와 반응은 열등감이 빚어낸 우월 콤플렉스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진실된 내재적 결핍과 결여를 직시하지 못하여 형성된 나르시시즘 널세시즘 자기의 자아도취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이들은 그렇게 책임지기를 원하면서도 애초에 방향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지 못하고 있다. 사랑과 통제의 모호한 영역. 독선적인 사랑은 지배이며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타인을 돕는 사랑은 통제이고 타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기가 정하는 사랑은 조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이들은 상대를 존중하기보다 초점을 자신에 맞춘다. 경계선과 존중이 없는 사랑은 대개 사랑이란 명목으로 사욕을 채우는 통제와 지배이다. 사랑은 사랑다워야 한다.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경계선을 보호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잠식하고 점유해 나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존중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다. 성숙한 사랑은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중이 필요하다. 관계가 가까워지면 상대방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주체성을 박탈하며 서서히 자신의 관념으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 든다. 이것은 꼭두각시 인형을 찾는 것이며 타인을 제멋대로 조종하려는 행위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성숙하지 않은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사랑을 배우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가 자라면 언제까지고 부모 곁에 머무를 수 없는 것처럼 아이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있고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 실패한 아이를 만드는 건 부모다.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아이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생각한다. 아이를 치장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관념을 아이에게 투영하는 것이다. 그림책 손 아귀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옛적에 한 엄마에게 하얗고 어여쁜 아이가 생겼어요.
아기를 사랑한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해님 달님 별님도 따다 주고 싶을 정도로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답니다. 아이가 입을 벌리면 음식을 넣어주었고 아이가 두 발로 걸을 필요 없도록 걷고 다녔어요. 어느 날 힘에 부친 엄마는 아이가 대신 음식을 먹여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지금껏 손을 써본 적이 없어서 손이 없어져 버렸다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다리가 아픈 엄마는 아이에게 업어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지금껏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서 다리도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이는 아주 큰 입을 가졌고 그 입을 쫙 벌릴 수 있었지요. 엄마는 다 큰 아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가 난 엄마는 아이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아이가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아이는 계속 울며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어요. 애지중지하며 끊임없는 만족을 제공하는 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박탈인가? 엄마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만족시켜준 결과 아이는 큰 입만 가지게 되었을 뿐 엄마에게 보답할 손과 발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아이는 결국 바다에 던져져 이리저리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통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공을 들인 만큼 보답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말도 잘 듣고 쓸모있으며 얌전한 바비 인형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더 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실패한 아이, 부모가 내다버리고 싶은 아이가 된다. 당신이 수용과 복종, 순종을 선택하고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와 프로세스에 맞춰 반응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실망과 좌절 그리고 고통을 안겨주고 결국에는 관계의 단절을 겪게 될 것이다. 가정과 부모가 개인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셈이다. 어릴 때 독립적인 개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긍정하기 어렵다. 왜 친밀한 관계일수록 함부로 대할까? 친밀감이 형성되면 상대를 소중히 여기기 쉽지 않다. 타인과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생각되면 심지어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마음대로 대하거나 거침없는 요구를 늘어놓곤 한다.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 감정과 상태를 무시하고 마땅히 이러저러해야 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공유해야 한다고 독단적으로 정의해버린 것이다. 상대가 당신을 이용하고 지배하며 지시하고 점유할 뿐 아니라 당신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에게 이를 부정할 권리나 자주성은 없어진다. 지위가 낮거나 자격이 부족한 상대를 소유하려 드는 관계는 사람들을 불편하고 숨막히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차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관계를 믿지 않게 되어 점점 고독한 사람이 되어간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양쪽 모두 주체로 존재해야 서로를 홀대하거나 잠식하지 않는다. 어떠한 관계이든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계에 잠식당하면 내 인생은 없다. 왜 친밀한 관계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이제 막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과 감정을 주려고 모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껴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서로 공감대를 확인하면 상대에 대한 존중은 한쪽으로 내던져버리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다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당신이 모종의 관계에 동의한다면 나는 당신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본연의 모습대로 행동할 것이다.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관계에 맞춰야 하며 이것은 당신의 의무이다. 이러한 관계의 형태와 사고방식은 모든 곳에서 나타난다. 가족, 친구, 동료, 파트너, 배우자,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말이다. 관계가 가까워지면 서로의 개체성이 흐릿해지고 상대방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한다. 내가 물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든 물건은 피로함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물건은 내가 용도를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물건이 어떤 식으로 쓰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일까? 물건이나 도구를 대하듯이 사람의 주체성과 권리를 박탈하고 마음대로 이용한 후에는 사랑이나 믿음, 친밀함 등을 들먹이며 정당화한다. 상대방이 정말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신경 쓰고 있다면 당신의 의사와 감정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설득의 형식으로 강제하거나 세뇌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지속해서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고 요구한다면 이것이 바로 통제이며 우롱이다.
그러한 관계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일 뿐 진심으로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신경 쓰이는 사람은 관계를 끊어라. 우리는 부당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감정의 기복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실망과 슬픔으로 상처받는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왜 불필요한 일을 계속 고민하고 자신의 능력 밖의 일 때문에 자주 자책하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자꾸만 신경 쓰는가? 마음이 편해지고 걱정을 덜며 다른 사람의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일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차갑고 무정하다와 같은 비평의 소리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환영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신경 쓰며 마음을 졸이고 전전긍긍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을 감내할 수도 있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자책과 걱정은 다른 사람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까지 자신이 책임지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이 나에게 품고 있는 기대를 만족시키려 함으로 자기 삶의 에너지를 남을 위해 쓰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즐기지 못하거나 편하게 지낼 수조차 없다. 당신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누군가 불만을 품으며 화를 낼까봐 두려운가? 아니면 누군가의 꾸중을 듣거나 질타를 받을까봐 신경 쓰이는가? 당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안 좋은 감정들과 불행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고 널리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당신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인생 신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이 올바른 것이라 믿고 있지 않은가? 사회 시스템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우리는 자신의 행복 추구의 권리와 자유보다 타인을 돌보고 만족시키며 자신의 쾌락을 좇거나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의 잠재의식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내면의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여기게 된다. 다른 사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하면 자신이 정의롭게 나서야 하며 부모에게 어떠한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거나 만족시켜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제약과 정해진 교리를 따르지 못했을 때 쓴소리를 듣거나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은 어려서부터 생존의 불안 속에서 능력이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외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더 힘들어지며 능력 없는 사람은 배움이나 노력도 필요 없이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일까? 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우도록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돌보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일까? 능력 있는 사람은 도덕이란 미명 아래 구속되고 감정에 얽매이게 되어 어깨에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하지만 성장을 거부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과제를 회피하며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한다.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협조하고 만족을 주어야 한다고 여기는 관계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마지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동생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여자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배려심이 넘치며 호감을 주어야 하고 남자는 책임감이 강하고 나약함이나 두려움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되며 배우자는 상대방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 세상은 대개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따지기보다는 강압적인 요구나 희생을 호소하기에 사실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에게 버려지거나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는 내면이 공허한 자들이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행복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걱정 없이 지내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진실된 행복이 아닐 뿐더러 더욱이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 계속 신경 쓰는 사람은 관계의 불안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행복을 일구려면 자신의 성장과 단련을 통해 자신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당신이 인생의 풍파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고 좌절과 실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면의 걱정과 불안에 잠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의식 속의 열등감 콤플렉스에 휘둘려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을 인질로 삼거나 저당 잡아내면의 안정감을 얻기 위한 방법을 외부에서 찾고자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좋아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야 한다. 결코 자신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부당한 세상에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이다. 바운더리 훈련. 자신의 바람이나 감정을 정확히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판하는 습관을 없애는 연습을 하자. 자책감으로 인해 타인에게 순종하거나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와 방식은 잘못되었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 선택과 결정을 책임지는 중이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도 자아를 긍정하는 태도와 언어를 사용하여 이것이 나의 선택 혹은 나의 결정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헤어지기로 했어. 나는 포기하기로 했어. 타인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타인의 감정 변화를 습관적으로 회피하려 들지 말고 애써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만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여기지도 않아야 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졌으니 서둘러 달래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타인을 실망하게 하거나 낙담시킬 수 있다. 타인이 실망과 낙담을 느꼈다면 그들 스스로 이런 감정을 마주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맞닥뜨렸든 그들이 직면해야 할 인생 과제이므로 당신이 대신 짊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